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3월 12일 개장 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어제 오후에 나온 기사인데, 뭐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다. 이제 15일까지 계속된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새벽에 하도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공기청정기가 돌려놓고 잤는데도 굉장히 중간에 깨고 막 그랬습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건강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 이게 미세먼지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코로나에 대한 위험도 증가를 하고 있는 수가 있는 부분이고 코로나 실제 지금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잖아요, 최근에. 하여튼 뭐 15일까지 계속된다고 하고 또 실시간으로 지도 봐도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바람으로 한반도로 미세먼지가 넘어오고 있다.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라는 의견 드리면서 다른 기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양해가 팽락했습니다. 중국은 양회, 그러니까 양대 회의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두 개가 각각 하루 차를 두고서 폐막을 했고 어제 그러니까 한 개가 폐막이 되면서 완벽하게 양회 두 개가 모두 폐막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홍콩 선거제 개편을 밀어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그런 어, 마찰이라든지 뭐 그에 뭐 추가적으로 영국까지도 뭐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글로벌 증시 리스크 요인으로 깔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는 뭐 수면 아래에 조금 있지만 언제든 부각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올 위험성이 있는 사실이 하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는 하자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거 약간 이거랑은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한데 특이한 거가 지난번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권에서 미국과 중국의 그런 뭐 굉장히 무역 전쟁을 한해 뭐해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그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거래는 굉장히 늘어났다.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미국으로의 수출, 미국의 중국에서의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런 이면에는 미국이 코로나에 대한 그런 컨트롤을 제대로 못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중국이 계속적으로 먼저 이렇게 때려 맞은 코로나를 때려 맞은 국가이기 때문에 방역 물품에 대해서 막 생산을 해서 팔았다는 거죠. 하여튼 그러한 부분으로 굉장히 뭐 방역 물품 많이 팔았다고 하는 이야기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이야기가 있고 하여튼 서로 으르렁거리고 뭐 그러긴 해도 이게 글로벌 정세라는 게 뭐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의 소비라는 데 있어서 저렴한 물건을 찾게 되다 보니까 하여튼 중국에 대한 그런 뭐 경제 의존이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많이 떨어뜨리기에는 분명 한계성이 있는 뭐 미국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참 좀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기술이 추월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지금 기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잘 풀어서 지금 우리가 잘 이겨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항상 뭐 아시아에서는 약간 샌드위치적 그 위치가 있는데 여기 이 두 나라에 좀 낑겨 있는 물론 우리가 더 잘하는 것들도 많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요거는 어떻게 보면 생명 보건 의료 이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으로 고령화 그리고 에 대한 부분 이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그런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굉장히 시장이 커질 수 있는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커질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커질 수 있는 분야에서 기술이 밀린다는 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최대한 R&D 연구개발 투자에 많이 돈을 쏟아부어서 잘 이것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인플레 기업 실적의 독이 이렇게 물음표가 돼 있고 자동차 업종의 득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엔 자산 가치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자산 가치가 오른다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물가가 오른다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결국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현금이 아니자 현금의 가치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던 주식을 사던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주식을 산다는 건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인데 기업은 결국 이 인플레이션을 기업이 다 떠안나요? 아니죠. 결국 소비자한테 넘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기업 실적에는 독일가라고 했을 때 물음표. 그리고 대부분 뭐 가격을 인상했을 때 증시에서의 뭐 종목들이 뭐 특히나 식품주 가격 인상했을 때 실적 개선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게 인플레이션의 각도가 문제죠. 각도가 그냥 어느 쪽 너무 좀 가파르게 움직이면 이게 결국 기업들이 이거를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데 시차가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각도로 인플레이션이 뭐 발생하면서 이것저것 올라준다면 크게 상관이 없고, 오히려 기업 실적에는 큰 상승 그 가격 반영을 통한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고, 하여튼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일단 인플레이션이란 부분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식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뭐 상식적인 생각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워낙 금리가 낮고 워낙 금리가 낮았고 코로나로 돈을 풀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으로 인해서 땡겨진 주가, 현재 지수 흐름이고 주가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증시라는 게 약간 경제의 선행 지표로서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올라온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을 기다리는 증시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먼저 올라왔으니까 좀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 상황 아닌가라고 해석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이 기사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제가 약간 이 LX 약간 하여튼 이러한 기사가 결국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혹스럽대요. 당황스럽대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LX그룹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구본준 씨, 그러니까 LG 상사 등 해가지고 LG그룹에서 계열 분리를 준비하는 작업에서 뭐 이야기가 좀 나온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내용이 있다. 그다음에 LG 이제 배터리 공장 이렇게 신설한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러한 공장 신설이 결국에는 뭐 마켓이 큰데 뭐 진행될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마켓 큰 데에서 이런 공장을 신설하고 하면은 또 해당 정부의 혜택도 좀 받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이 지금 뭐 삼성 SDI가 중국에 그런 부분도 있고, 테슬라가 중국에, 그리고 LG SK가 미국의 배터리 공장,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결국엔 시장이 큰 데로 쫓아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적을 이런 데서의 긍정적 실적이 나오면 결국에는 우리 증시에도 좋을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 하지만 우리 증시의 대부분의 종목들의 주주 구성이 외국인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는 이 배당을 통해서 결국 다시 좀 빠져나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뭐 국내 기관 투자자라든지 개인들이 국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좀 주식을 많이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지 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수출하고 해서 벌어들인 돈이 좀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덜 빠져나가고 국내에서 머물면서 좀 순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 소식은 이렇게 간단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쿠팡이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이게 요렇게 첫날 41%가 급등했어요. 지난밤 미 증시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다른 기사를 보면 어, 이게 우리나라는 상한가 제도로 30%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이지만 미국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00% 급등도 가능하고 100% 하락도 가능합니다. 100%까지는 어렵겠네요. 하여튼 뭐 상장 폐지 케이스니까 100%는.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고,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있고, 또 다른 기사 보면 지금 시총이 100조가 됐다라는 거. 하여튼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이 사진도 굉장히 뭐 로켓 이렇게 있고, 굉장히 인상적인 이미지를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 요거는 좀 제목이 뭐 좀 그렇지 적절한 비유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마켓이 다르잖아요. 마켓이 다르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가 만약에 미증시에 있었다면은 훨씬 더 많은 가치를 평가받고 또 시장의 유동성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이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워낙 마켓이 크니까 기업들에 대한 가치를 크게 평가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 사이즈가 스몰하고 또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러한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쿠팡이 이렇게 뭐 상장이 뭐 잘 진행이 됐다. 사실 그리고 쿠팡은 지금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쿠팡 이렇게만 언급이 많이 되는데, 이게 지배 구조가 뭐 여기 소프트뱅크 손정희 소프트뱅크랑 그리고 어
사우디 국부 펀드가 합쳐가지고 만든 소프트뱅크 그 비전 펀드 내지 뭐 다른 뭐 이렇게 투자자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쿠팡 이런 식으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미국 기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장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을 한 거고, 근데 그 아무래도 이게 100% 자회사로 여기 쿠팡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세트로 시선을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해보자면 이게 쿠팡이 미국에 이렇게 미국 기업으로서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 밑에 하나 이렇게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이 이거를 국내에 상장시킬 가능성도 욕 많이 먹을겠지만 이렇게 되면 하여튼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가능성이 희박하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주식을 10조 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저도 올해 들어서는 뭐 미국 주식을 뭐 거의 나왔었다가 최근에 다시 적금식으로 조금 굉장히 좀 긴 적금으로 조금 시작을 다시 미국 주식 저도 했고, 그 외에 다른 뭐 중국이나 일본도 살짝씩 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뭐 해외 주식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국내 어떻게 보면 해외 주식으로의 돈이 간다는 것은 국내 투자에 대한 부분이 국내 투자자의 자금 여력이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국내 투자에 대한 을 아예 신경 안 쓰, 해외만 이렇게 신경 쓰면서 자금이 가는 것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수익인데 다 미국이에요. 다 미국 주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거는 이제 대만 기업이잖아요. 대만 반도체인데 이게 ADR이라고 해서 결국 미국 증시에 상장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ADR이니까 미국 증시 상장한 거.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 6일 만에 순유출. 네, 여기 순유출 자금이 6거래일 만에 순유출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유출이 된다는 것은 직접 투자로의 전환도 있겠지만 이게 펀드 아무래도 수수료 물고 하니까 아까 요거랑도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해외로 자금 빠져나가기 위해서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기관 펀드 자금으로서의 매수 여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기관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리밸런스 차원에서 계속 뭐 매도가 나오고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뭐 우리나라 뭐 기관은 우리가 뭐 기관이 계속 매도하면 기관 욕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배후에는 사실 개인이 또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펀드 자금 유출에 따른.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결국에는 다 개인 돈 갖다 하는 겁니다. 자기 자금 가지고 거래하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에는 개인 자금 땡겨온 거, 연기금 내지 뭐 펀드 자금, 그거 가지고 다 돌리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 증시의 자금의 핵심은 결국 개인이다라는 거죠. 그런 개인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로나 급락 속에서 굉장히 또 새로운 개인 자금도 들어오고 굉장히 대응을 잘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대응을 잘하고 또 미래 코로나 이후로 보고 하다 보니까 항공업종이라든지 여행업종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보다도 주가가 더 올라 있고 한 상황이고, 아직 해외 증시에서의 항공이나 그런 여행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가 들 올라온 부분도 있어요. 사실 지금 백신이라든지 그런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더 개선된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하여튼 우리 시장의 개인들이 굉장히 스마트하다라고 약간의 자화자찬을 조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안 좋은 통계가 이렇게 있어요. 네. 좀 특히나 이거 말고 예전에도 비슷한 통계 나왔는데 20, 30대 남성 같은 경우가 가장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좀 그런 통계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어, 뭐, 우량주 묻어두는 방법도 있고 트레이딩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만, 정말 뭐 개인 뭐 너무 뭐 피곤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우량주 위주로 대형 우량주, 뭐 우량주의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지만, 그리고 과거에 뭐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 10년 장기 투자했을 때 과연 수익이 났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어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리고 공부하기도 솔직히 싫다라고 봤을 때는 차라리 그냥 증시를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대해서 뭐 분할 매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대기업의 핵심 계열사들을 뭐 분할 매수 또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볼 필요성도 있겠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수소차. 아니 뭐 수소차 현대차가 하는 거야 당연한데 아예 또 이렇게 지표로서 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이가 이렇게 딱 뭐 크게 뭐 큰 수량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절대 수량 중에서 많은 파이를 우리 현대차가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다만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뭐 너무 걱정스럽게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나라고도 싶긴 하지만 현대차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전체적으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플라잉카 항공 모빌리티 쪽이라든지 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같은 쪽은 지금 도요타 쪽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앞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혼다가 앞서 나가고 있다. 혼다가 최근에 보시면 옛날 3월 5일에 나온 기사인데 세계 최초 레벨 3 자율차를 판매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랄까요? 이게 배터리 쪽이라든지 물론 현대차가 직접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주요 기업들과 협력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런 안정성 높은 배터리라든지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미증시 뭐 좋았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바이든이 부양안 서명했고 S&P 500 다우 신고가 나왔고, 하여튼 이렇게 뭐 업종적으로는 반도체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 뭐 대부분이 다 올랐어요. 업종적으로 다 올랐고 반도체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왔고 반도체 업종이 가장 크게 올랐고, 그리고 또 제가 뭐 카톡방에 어젯밤에 올려드렸듯이 유럽 쪽에서 채권 매입에 대해서 유럽 중앙은행 그런 부분도 뭐 미증시에도 조금 영향을 줬겠죠. 하여튼 그렇게 부분이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채 금리도 조금 안정화를 찾아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가파랐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결국 이게 어쨌든 올라갈 텐데 어느 정도 각도를 급하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우리 증시에는 뚜렷하게 뭐 부담될 건 없다라고. 근데 이건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거.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게 금리 그 이자의 미래에 대한 그런 돈의 가치 그런 거래를 하는 게 거의 금리잖아요. 금리인데 기술 기업들에 있어서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 그러한 자금을 땡겨오는데 부담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이 기업들을 미래에 대한 가치로 평가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미래의 가치로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현재 가치로의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 하여튼 오늘 금요일이고 한데 우리 시장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 일단 시가는 뭐 무난하게 뜰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하여튼 뭐 금요일 장이기도 하고 또 어제 움직임에 따른 뭐 눌림으로써의 뭐 너무 사람들이 흥분해서 시가만 뜨고 그냥 밀려 내려오는 상황도 조금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러한 걱정은 조금은 해볼 수가 있겠고, 항상 그리고 과거 우리 증시에서 미증시 올랐다고 무조건 오르지 않았어요. 미증시 오르면 시가 뜨고서 그냥 밀려 내려온 흐름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야 좀 많이 들 그러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과거의 그런 10년 박스피에서의 역사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를 하면서 시장을 너무 과하게 아침에 흥분해서 보면 안 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하여튼 어쨌든 일단은 3,000포인트 회복을 해놨기 때문에 이 박스 안으로 다시 회귀를 했다. 이 밑에 박스 3,000에서 2,800의 200포인트 박스 구간으로의 살짝 진입을 했다가 열로 완전히 가나했다가 다시 복구를 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로서는 3,000포인트를 다시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중요하게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이렇게
올려놨어요. 지금 110 이동평선 뚫어놨고 5 이동평선 뚫어놨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뭐 이 추세가 뭐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죠. 코스닥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움직임에 따라서 좀 가볍게 조금 따라가면서 또 바이오 움직임이 뭐 나온다면 바이오 비중 많잖아요. 코스닥은. 그렇다면 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일단 코스닥은 좀 이동평균선에 대한 정리, 주가가 움직이면서 이거 좀 모여줄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동평균선이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모여주면서 심리적으로 조금 투자자들의 안정감을 찾아줄 필요성은 있는 증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꽤 길어졌는데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또 그 ADR 아까 이야기 드린 거 그거 관련해서 영상 찍어 놓은 거 하나 링크 걸어 둘 테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